여러분들은 파묘 보셨나요? 파묘 보셨어요? 뭐 부럽다. 나 아직 못 봤는데. 보셔야 돼요. 아, 봐야 된다고요? 불자들이 보셔야 돼요. 불자들이 꼭 봐야 된다. 아, 파묘가 뭐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네. 저도 이렇게 어제도 그제도 볼까 해서 들어가 봤더니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아 있더라고. 저는 이제 극장이 가깝다 보니까요. 극장에 사람이 꽉 찬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극장에 이렇게 사람이 드문드문 있어야지 옷도 자유롭게 벗고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꽉 차니까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좀 미루고 있는데, 파묘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알고 꼭 봐야 되겠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파묘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 말하는 거예요. 등장 거기에 그 봉길, 윤봉길, 봉길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김원봉의 원봉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다 이제 독립투사들이잖아요. 윤봉길, 또 김원봉. 거기에 또 이제 절이 등장하는데, 절의 이름이 보국사야. 보국사래. 보국사라는 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절을 이름 보국사거든요. 보국사 전에 주지 스님이 김원봉이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래도 이 봉길이라는 원봉은 아니까 저분들이 나오는구나. 이 등장인물로. 이분들이 실제로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쓴 거예요. 김상덕이라고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해방하고 나서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거든요. 일제청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건 다 알죠? 일제청산이 잘 안 됐죠. 일제청산을 엄청나게 방해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제청산을 엄청 방해했어요. 못하게. 청산을 못하게.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친일 청산을 못하게 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본인이 일본을 좋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하와이에서 하셨지만.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전쟁 중이나 전쟁 후에도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본하고 타협을 거의 안 했어. 막 되게 썩내고 막 그랬거든요. 친일은 아니에요. 근데 엄청 친일파 청산을 엄청 말씀 잘 하셨어요. 말씀 한 번씩 해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은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있도록 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반공이 제일 중요해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거는 당시에 친일파들이 경찰이 많았고 사회에 이제 등용된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잘 듣고 사회주의자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잡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냐, 친일이 더 중요하냐, 이런 선택에서 친일파 청산을 포기하게 하고 이제 반공에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그때 친일파 청산하지 못한 것은 저는 여전히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친일파는 청산하는 대로 하고 반공은 반공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를 죽이고 반공만 했으니까 그건 마음에 안 든 거야. 하여튼 그때 반민특위라고 친일파 청산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뽑힌 국회의원들 중에 친일파 반민특위 특위위원장을 한 사람이 김상덕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나와요. 또 누가 나오냐면 이하린이라고, 하린인가? 김하린인가? 이하린인가? 김고은이 맡은 무당력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중국에서도 활동하고 했던 대단히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독립운동가의 한 분으로 나오죠. 그리고 박 회장가? 회장가? 이 회장가 박 회장가 나오는데 신채호 부인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 이런 사람을. 신채호 부인의 이름이에요. 부인 이름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등장 이름들이 대부분 독립운동가. 또 이 사람이 있어요. 고영덕이라고, 영덕인가? 고영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비중 있게 중요하게 나와요. 이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민비가 을미사변 때 일본 자객들한테, 깡패들한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인 자제들이에요. 깡패기보다는 일본의 귀족 자제들이 그 경복궁에 침입해서 민비를 살해한 거거든요. 그 끔찍하게 살해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성폭행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군 대장이 거기에 개입돼 있었던 거예요. 일본 놈들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우리나라에 누가 도와줬어. 머시기가, 무슨 범인군인가, 뭐, 이 사람이 도와줬어. 그 사람이 그 일을 벌이고 나서 일본으로 도피했는데, 고영근이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였어요. 죽인 건 좋은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서 이렇게 한 인물이 고영근인데, 파묘의 등장인물의 주요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이 머시기 하는 이 사람의 자식은 우장춘입니다. 우장춘 박사. 그래,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는 참, 우리나라에 참 큰 나쁜 짓을 했는데, 이 박사님께서 아버지는 그렇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죄를 씻겠다고 굳이 당시에 박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시험 연수밖에 하셨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 개발을 하신다고 굉장히 은혜가 아니라 하여간 그걸 갚는다고. 잘못한 걸 갚는다고. 그래, 참여하시고 했던 분이 또 우장춘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파묘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등장인물을 좀 알고 가면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과 관계 있다. 이게 이렇게까지 흥행할 줄은 어떻게 알았어? 신기하게. 지금 한 300만 명 이상 갔을걸? 400만 명, 1000만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가 또 3.1절이었잖아. 거기에 차번호도 나오는데, 0301, 3월 1일 차번호. 또 0815 해가지고 이제 8월 15일 독립기념일. 그래서 차번호라든지 등장인물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 보네. 나와요? 네. 너무 크게 나오나요? 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재밌게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 3.1절 경축 행사에서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데 뒤에 커다란 화면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자유를 향한 엄청 큰 글씨예요. 사람은 요만하고 뒤에는 엄청 큰 스크린에 위대한 여정,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엄청 크게 딱 이렇게 사람은 요만한데 여기 있는데 엄청 크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자위대. 자위대. 이게 뭐지? 계속 보고 있다. 자위대 이렇게 된 거예요. 자위대. 우리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너무 훌륭한 거잖아. 너무 훌륭한데 삼행시. 자위대를 삼행시로 해라. 그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문제 있다. 이게 이제 실수죠, 실수. 전 실수라고 믿어요.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실수. 근데 실수를 자주 반복하면, 야,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뭐, 계속해서 이런 게 터지고 막 그러니까요. 또 어제는 이런 게 있었어요.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뭐죠?
반도체죠.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제일 잘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TSMC가 제일 잘하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낸드 플래시하고 그냥 메모리 이런 걸 잘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로서는 삼성 1등이고, 2등은 SK 하이닉스죠. 뭐 3등은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키옥시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의 키옥시아도 3, 4위 하고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로. 그리고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마이크론 등등의 일본의 기업, 미국의 기업이 있어요. 3등, 4위, 4등 하는 거지. 이들 둘이 3등, 4등 하는 기업이 합병을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SK에서, 하이닉스에서 키옥시아의 지분을 잔뜩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합병 반대한다. 합병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랑 미국 정부에서 이거 합병하게 좀 해달라.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SK에 손을 들어주고 합병하면 안 되지. 여기 우리 요즘에 반도체 사업이 엄청 위기인 걸 알죠? 우리나라가 삼성하고 SK가 미국에 수백조를, 100조, 200조를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보조금을 못 받아. 보조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어. 안 죽는 거야, 자꾸. 보조금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반면에 TSMC, 대만의 반도체 회사는 일본에 그 몇십 조 큰 엄청난 그 반도체 공장을 지었어요. 12나노급의 그 반도체 공장인 것 같은데, 하나를 지어서 몇 개월 만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완공을 하고 생산에 돌입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공장을 더 짓는데, 우리나라에 좀 짓지. 일본, 비진도 많이 나는 일본에 왜 지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뺏겼잖아, 일본에 투자하는 걸. 미국에서 뒤에서 봐주니까 일본에 투자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등등의 우리도 위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이 삼성하고 SK 주로 수출은 중국에 투자하거든요. 중국에 수출하거든요. 중국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너무 빨리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은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한중일 다 똥돌 뭉쳐서 SK에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맞냐? 이거는 진짜 문제지 않냐? 등등의 이런 문제가, 등등의. 아니, 그냥 이렇게 그 정부가 바뀐 이후로 일본을 도와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이렇게 위안부라든지 아니면 징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언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떻게 그 순환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본은 파트너다, 경제 파트너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니까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요즘에 잘 없고, 오염수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오히려 옹호해주고, 일본 쪽에. 그래서 내년쯤에는 제7광구, 내년인가 후년인가 7광구 계약이 만료가 돼요. 본래 이 한반도 밑에 여기가 일본에 좀 가까워요. 여기에 그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들어있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 당시 썰이 있었을 때 이제 한국 정부랑 일본 정부랑 공동 개발하기로 했었어. 그때 해양법하고 국제해양법하고 지금 해양법은 좀 달라요. 당시의 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디까지 뻗쳐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륙붕이 길잖아. 대륙붕이 길거든요. 서해안 대륙붕 엄청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광구 이쪽에 제주도는 여기 있는데 여기 가깝다고, 나름 가까워요. 일본이 훨씬, 지금 해양법으로 하면 그냥 일본 거지. 당시 해양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7광구를 서로 같이 개발을 하자라고 그렇게 했으나 일본에서 끝까지 안 해주는 거야. 같이 공동 개발해서 석유를 채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채굴을 못 하고 있어. 근데 그런 기한이 내년이나 후년, 2024년, 2025년인가 6년까지 이 기한이 지나고 나면
그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기한이 만료돼서, 협정이 완료돼서 일본에서 그냥 우리 거야, 어머, 지금 우리 거지라고 해버릴 그런 위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7광구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해서 같이 채굴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연장을 시키든지 해서 이 석유가 엄청나게 들을 수 있었다는데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 정부도 못하고 지금 정부는 더 못하고 등등에 많습니다. 자, 우리가 3.1절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 중에 이제 뭐 정부 수립 또 건국 이런 거랑 관계된 국경일은 없어요. 제헌절이 있어요. 제헌절, 광복절, 또 이제 현충일 이 정도 우리 국경일. 나머지는 초파일이라든지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천절 이런 것이 국경일인데 3.1절은 의미가 3.1 만세운동으로서만 국경일로 정해졌냐? 우리는 3.1절은 3.1 만세운동에서 대한독립 만세해서 국민들이 해서 국경일로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딱 지정이 돼 있어요. 3.1 만세운동 그걸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그 이때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근간을 두고 대한민국이 수립돼서 정부가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됐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도 초대 대통령 할 때 정부 수립하고 나서 저 대통령 할 때 임시정부에서 해왔던 일을 칭찬하면서 그 여기에서 와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3월 1일은 그냥 만세운동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건국절이라고 할 만도 해요. 3.1 만세운동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정부가 없었냐?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이미 상해나 만주 이런데 여러 단체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1절을 지나고 나서는 그 정부들이 공동으로 다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를 만들자 해서 상해에다 임시정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정말 망명정부? 자, 이 망명정부는 국가냐? 진짜 국가냐? 아니냐? 우리 1945년에 독립을 했지만 독립되고 나서 미군정이 있어서 48년에나 3년이나 미국한테 지배를 당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 19년에 만들었던 상해 임시정부가 계속 잘 이어져 왔다면 45년 해방이 됐을 때 이 정부가 그대로 딱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망명정부, 망명정부 하면 떠올리는 정부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티베트 망명정부. 인도에서 봐주고 있죠. 다람살라에. 중국과 인도 사이가 별로 좋았다가 나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는 1950년대? 40년대 후반? 49년인가요? 50년대인가요? 그때부터 달라이라마가 이제 망명을 한 이후로 다람살라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줘서 티벳 망명정부가 여전히 있습니다. 국제 유엔에서는 가입을 할 수가 없죠. 중국 때문에 가입이 될 수가 없어요. 중국 때문에 대만도 유엔에 가입 안 돼 있습니다. 대만도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대만도 그냥 임시정부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는 정부지만 유엔에서 인정하는 정부는 아니고 티벳 정부는 더더욱 이제 인정하는 건 아니죠. 망명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만약에 티벳이 독립했다면 이러면 티벳은 역사가 독립한 그날 2030년에 독립했어. 티벳이 독립했어. 그러면 이 독립된 이 정부는 언제부터 정부를 수립한 건가요? 독립한 그날에 그해 2030년에 독립해서 정부를 수립했어요. 이때를 정부로 삼아야 되나요? 아니면 인도에서 망명 정부를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여기부터 삼아야 되나요? 그 이전부터. 그렇죠. 이게 망명정부라 하지만 달라이 라마도 계시고, 달라이 라마는 처음에는 당신께서 대통령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분리를 했어요. 본인은 달라이 라마고 대통령을 따로 임명해서 수반을 만들고 내각을 조직을 해서 지금 내각들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상해 임시정부도 대통령도 임명하고 내각도 다 임명해서 나름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티베트는 여전히 임시정부가, 망명정부가 지금도 잘 활동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만약 2030년쯤에 독립해가지고 되면 이 정부가 그대로 가면 가장 이상적이죠. 달라이라마 정부가, 다람살라 정부가 그대로 가면, 그러면 정부 수립이 원만하게 1960년대 이때 만들어진 정부, 망명정부가 그때부터 건국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나온 걸 할 수가 있죠. 완전 법통이 제대로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애매한 게 바로 미군정이 이제 위에는 소련 군정, 밑에는 미군정. 이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 이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오질 못했어. 일부러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당시에. 1945년쯤에 벌써 여운형은 건국위원회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운형도 알았거든요. 곧 있으면 일본이 항복할 거라는 건. 그건 당시에 국제뉴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벌써 1944년인가요? 44년쯤에는 독일이 벌써 항복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군이 그 일본 본토에 어마무시하게 폭격을 해대고 있었던 때예요. 이제 미군이 약간 처음에 밀렸지만 저기 어디요? 필리핀 옆에 그 있잖아. 여행 많이 가는데 섬 있잖아, 섬. 괌하고 또 하나 더 있잖아. 괌하고 거기를 이제 본래 일본이 지배를 했었거든요, 거기를. 근데 괌하고 이쪽을 미군이 이제 그걸 탈환을 하면서 전진기지가 생긴 폭격을 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탈환하면서 비행기들 B-50인가요? 이 엄청난 이제 미군 이제 폭격기를 동원해서 당시에 일본 도쿄 공습, 오사카 공습, 대도시들을 완전히 다 공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를 원폭 투하를 했잖아요. 왜 도쿄를 안 하고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를 원폭을 투하를 했냐고. 왜 그랬냐면 이미 도쿄는 원폭 투하할 가치가 없었어요. 공습을 소위탄으로 엄청나게 공습을 해댔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나무로 된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다미 집이 많아가지고 그걸 알고는 미국이 얘들을 빨리 항복시켜야 되니까 정말 잔인하게 소위탄으로 막 도쿄를 다 공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가 불바다가 몇 번이나 됐어요.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하고. 그게 1945년 초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항복을 안 하니까 이제 원폭을 투하하게 된 거죠.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그래서 미리 사람들은, 국제뉴스를 관심 있던 사람들은 일본은 곧 있으면 패망하고 항복을 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승만도 미리 알았지. 그래서 그걸 대단한 예견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아예 건국위원회를 준비해가지고 일본이 나가고 나면 이 빈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건국위원회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도 들어오려고 했었고, 그런데 미군이 다 잘라버렸죠. 못하게 했죠. 여운형이 했던 건국위원회도 전혀 쓰지도 않았고, 또 상해 임시정부도 전혀 하지 않았고, 미군은 미군의 입장이 있었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지.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잘해서 하나가 됐으면, 정부를 수립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19년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약간 애매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 헌법을 만들 때 헌법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적통으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자꾸 건국 대통령, 건국절 이런 것들을 운운하는 거는 헌법에 사실은 위반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3.1 운동 이런 것들을 그 건국절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꼭 만세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우리는 또 우리 불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죽고 나면? 여러분들은 죽고 나면 어디 갈 거예요? 당연히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나의 세계. 내가 왔던 곳이에요. 내가 왔던 사바세계. 우리는 극락에서 왔어요.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소로 살다가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마음의 고향, 본래의 고향은 극락이니 그래도 온 곳도 극락이면 더 좋잖아요. 좋게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사바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본래 나라는 나의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그거는 뭐 엄마한테 받은 이 몸이 나의 나라 대한민국이고 내 마음의 나의 나라는 어디예요? 극락이란 극락세계 나라. 극락이란 나라예요. 극락도 나라입니다. 극락이란 나라는 내 나라예요. 그럼 여기 사바세계에 있는 여기에는 극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국에 살고 있어요. 적국에. 우리는 극락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탐욕과 성내, 머리속음으로 가득해서 업장이 살면 살수록 업장이 더 두터워지는 곳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살면 살수록 업장이 더 얇아지고 더 소멸되는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곳이죠. 여기는 사바세계는 점점 살면 살수록 더 더러워지는 세계. 더러워지는 세계. 업장이 더 두터워지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적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실제로 대포나 총칼은 들이대지 않지만 대포나 총칼을 들이대는 거랑 똑같아요. 텔레비 보면 핸드폰, 갤럭시 25, 24, 이거 나왔다고 다 이렇게 저거 갖고 싶은데. 텔레비도 엄청나게 100인치 막 이런 거 나와. 냉장고도 뭐 이렇게, 요즘에는 AI 냉장고, 뭐 AI TV, AI 청소기도 AI 청소기 집도 뭐 이렇게 타워 팰리스 해가지고 뭐 엄청 비싼 집 뭐 이렇게 그런 것은 모두 다 포탄이고 그런 것은 총알이에요. 모두 다. 우리를 향해 따따따따따 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으라고. 그거 맞으면 그 눈 맞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카드로 쫙 긁어봐요. 1,000만 원짜리 가방 딱 사봐요. 디올백 이런 거 딱 사봐요. 야, 그거 몇백만 원 월급 한 달 월급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 총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 긁고 나서 그거 다 갚을 생각을 하면 너무 아파. 그 빚을 얼마나 들어서 또 해야 돼. 그리고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총일 때도 있고 약일 때도 있어요. 이게 소비라는 게 경제학에서는요.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해요? 잠잘 때, 먹을 때, 잠잘 때, 이제, 눈보라치는 곳에서 영하 50도, 영하 10도 이런 데서 자면, 그거는 이제 행복한 게 아니죠. 소미불, 따뜻한, 넓은 침실에, 그리고 온갖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욕조도 큰 욕조. 거기에 무슨 장미를 깔아가지고 목욕하고 뭐 있잖아. 그게 다 뭐죠? 소비입니다. 소비.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원하는 옷을 입고, 또 몸이 아플 때 원하는 의료를 받고, 그리고 이동할 때 원하는 차,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죠. 그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소비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적정한 소비, 하고 싶은 소비를 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비를 부추기고 있어. 그래서 이 행복은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돈이 많았으면 10억 있다, 1억 있다. 얼마나 행복해요. 돈이 현금이 10억이야. 집 한 채 있고 현금 10억이면 행복하지.
여기다 공을 하나 더 치면 더 행복하지. 왜냐하면 원하는 소비를 더 할 수 있으니까 행복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공이 하나 더 붙을수록 이거는 펜타닉인가? 펜타닉이 뭐라고 하지? 아니 그 마약 중에 제일 센 마약이 있어요. 요즘 펜타닐 맞죠? 펜타닐 맞나? 마약을 안 해가지고 펜타닐은 굉장히 유명한데 요즘에 미국이고 어디고 미국이 펜타닐 때문에 망한다. 이제 마약 중에 이제 제일 효과가 큰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대마 정도만 생각을 하지. 대마가 뭐 이렇게 하지만 캐나다나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대마는 그냥 합법화돼 있어.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는데 펜타닐 맞나? 이건 더 정제된 세계에서 펜타닐 마약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랬죠?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 세계 최고로 잘 만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인증이에요. 중국은 정부 인증, 중국에서 정말 펜타닐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거든요. 근데 가라로 만들죠. 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요. 정부 KS 마크가 찍히는 거야. 99.99999% 완전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전국에 그 대마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작물 재배를 해요. 그래서 수거를 정부에서 수거해. 마치 벼 수매하고 그러는 것처럼 정부에서 그걸 다 수매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북한 최고의 인력들이 그 기계를 만들고 그거를 다 동원해서 99.9 최순도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제일 비싸.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마약 중독자가 돼가는 거죠. 아프가니스탄도 정말 대마 많이 재배하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중독자예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중독자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아플 때 약이 없거든. 약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재배하고 있는 요거 가지고 급한 대로 이렇게 하고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감기 들었을 때 이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것이 나중에는 상습적으로 계속 복용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맞고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위험해. 탈북하시는 분들 다 해보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일이다. 그건 그렇고 이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공짜가 더 붙을수록 펜타닐이다. 마약이다. 이게. 우리에게 우리 뇌가 더 소비를 즐거워하잖아요. 더 좋은 소비를. 더 남보다 더 우월한. 편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남보다 우월하기를 또 바래. 똑같은 차 타고 다니면 내가 그랜저를 샀는데 전부 다 그랜저 타고 다녀. 그럼 기분이 꿀꿀해. 기분이 그냥 별로 좋지 않아. 그랜저 샀는데 이제 그다음 벤츠를 내가 탁 사가지고 2억 원짜리 차를 나 혼자 딱 타고 다니면 다 봐라. 이러면서 길을 비켜라. 이러면서 내 옆에 오지 마.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또 사람의 그런 이렇게 투기심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의 마음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을 마약 중독자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사바세계가 이렇게 예토 더러운 땅 우리를 업장이 두텁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비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 우리 관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관념을 바꿔서 극락세계의 것처럼 남을 위하는 것이 행복이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 세상에 질병 없기를, 세상에 아픈 사람 없기를. 그리고 지혜를,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탐구하는 것. 이런 것을 수행을, 선정을 닦는 걸, 사마타를 닦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자선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에 들은, 삼매에 들은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리고 맑은 지혜가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걸로 행복을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걸 행복을 삼기보다는 소비를 부추기는 일들이 너무 그게 더 감각적이고 좀 쾌락적이잖아요. 햄버거 먹으면 맛있거든요. 라면 먹으면 맛있거든요. 당근 먹으면 맛없거든요. 콩 자반 맛없거든요. 우리는 콩 자반하고 당근 이런 거, 이렇게 호박, 야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야 잘 먹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식 키워봤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 중에 콩 자반 좋아하는 애 몇 명 없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당근이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보면. 두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들은 소고기, 삼겹살 이런 거나 좋아. 그거는 잔뜩 막 흡입해. 막 엄청나게 먹어. 그런데 인스턴트는 잘 먹으면서 그래. 그것이 이제 우리 사바세계는 그런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바세계 극락에서 우리는 극락에서 파견한 독립운동가다. 우리도 독립운동가야. 독립해야 돼. 그 사바세계에 있는 이 위험 요소들부터 포탄을 피하고 총알을 피해야 돼. 탐욕과 성내 머리속음이라는 포탄과 소비를 부추기는 이런 욕구, 오용락은 가지가지 무기예요. 이 무기를에서 벗어나야 돼. 이 사바세계, 사바라는 강력한 국가,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어요. 우리 일제 치하에서도 강력한 국가에 지배당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죠. 다시 극락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가야 될 곳, 내 마음의 고향 극락세계. 지금부터 해서 열심히 이 세계로 가야지. 그러려고 여기에 있는 사바세계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지. 어쨌든 물을 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물드는 곳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중독돼 있어. 소비에 중독돼 있어요. 소비가 곧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원리를 잘 모르면 처음에 불법 인연을 만나서 야, 우리 황룡사라는 망명정부를 세웠어요.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망명정부 세웠어요. 조계종은 망명정부야. 극락에서 파견된 이 세계를 어쨌든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일제 치하처럼 이 독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조계종을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조계종이 물들어가지고 이 조계종이 이 탐욕과 성내모래 오용락에 물들어서 스님들이 비실비실해. 법문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어쨌든 배만 채우려고 그러고 있어.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뭐에 다 이런 걸 가지려고 그래. 이게 비실비실해 있다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도 일본이 얼마나 그 현상금을 김원봉이나 백범 선생한테 수백억, 100억, 200억의 현상금을 당시에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파괴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데 우리 황룡사만이라도 이게 망명정부를 잘 지켜내서 지금은 어렵지. 지금은 이 사바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해방시키기가 어려워요. 사바세계를 해방시킨다는 건 사바를 극락으로 만든다는 건데 사바세계를 해방시키기가 어려워. 눈치 잘 봐가면서 우리 먼저 살아남아야지. 기도해가면서 법문 들어가면서 초파일 같은 이런 부처님 등 올려가면서 어쨌든 우리만에 있는 망명정부 이것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때를 봐서 이렇게 그 사바세계 이 사람들이 정신 좀 차릴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면서 수행을 합시다. 기도를 합시다. 극락왕생합시다. 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이 사바세계를 다 소멸시키고 지옥도 다 무너지게 하고 악의 축생의 세계도 다 무너지게 해서 온 세상이 극락세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이 언론도
언론이라는 것이 소문이잖아요, 소문. 우리는 이런 소문에 흔들려서 소문에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언론의 노예가 되기 쉬워. 자본의 노예가 돼 있잖아. 자본에. 이미 노예가 돼 있어. 우리는 소비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언론도 자본하고 합세해가지고 같이 우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본래 극락세계 밝은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언론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공천이죠. 공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이제 선거 전에는 공천에 대해서 얘기가 공천 갈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유식하신 분들이네? 공천 갈등이 없어야 될까요? 갈등이 있어야 발전이. 이게 이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우리는 멍청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까요? 똑똑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맨날 1등, 2등 하면 좋지만, 우리 딸이 꼴등하면 별로 안 좋긴 하죠. 근데 국회의원도 백분율로 보면 등급이 높은,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무능한 국회의원이 있어. 그러면 무능한 국회의원은 버리고, 이 유능한 인물들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시스템. 점수, 국회의원도 점수, 의정활동, 또 지역활동, 또는 또 다른 공적활동, 또 의정에 뭐 이렇게 법을 몇 개나 또 만들었냐, 효과적으로 했느냐 등등의 또 의원들 간의 평가, 이런 것들이 점수로 만들어져서 1등부터 10등까지, 꼴등까지 있고, 이러면은 이제 괜찮잖아요. 그 중에 하위 20%, 하위에 있는 20%는 컷오프 시키고, 요건, 너네들은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잘못했어. 그러니 너네들은 버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당대표가 있어. 당대표가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지역에 꽂아. 경상도, 전라도 이쪽. 내 편만 꽂아. 이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위 20%를 날리는 게 더 나을까요? 당연하죠. 이 당대표가 해서 내 편만 꽂으면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유능한 사람만 해서 넣어서 대단히 잘 될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은 정치계에 거의 없다고. 제로의 수렴에 그럴 확률은 권력에 줄 서는 사람들 치고 정의로운 사람 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회의원에 1년에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요? 국회의원 연봉이? 억대가 넘어요. 이것저것 수당까지 하면 1억 5천 정도 돼요. 초선이라 하더라도. 1년 지나고는, 기름값 다 준다니까? 이제 다 줘. 그냥, 거기에 보좌관은 국회의원 비용은 아니지만, 한 명 국회의원에 부좌관 2명, 3명 따라다니잖아. 그 보좌관 월급은 또 나라가 줘. 하여튼 의정 활동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엄청나게 줘요. 근데 국회의원이 직업인 사람도 있어요. 직업이 국회의원이야. 한 번 되면 일단 4년은 연봉이 1억 5천, 열심히 잘 안 쓰고 모으면 이것저것 빼고 한 3억은 그냥 있을 수 있겠다. 야, 그 정도면 3억 가지고 한 5년은, 10년은 더 살겠다. 한 번만 해먹지, 그러면. 그러면 2번 하고 3번 하고 이러면, 야, 그러면 갑부가 되겠네? 아파트 한 채 사겠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서 하위에서 떨어지거나 당대표가 너 나가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기를 쓰고 반대할 수밖에 없죠. 난 계속 할 거야. 나라도 혼자라도 무소속이라도 나가서 할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깽판을 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말이 많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보도하지 않죠. 분열이다.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렇게, 반명이다, 반문이다, 친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걸 갖다 주죠. 정치 혐오. 정치 혐오를 선물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님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진짜 싫은 거야. 스님이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고. 나 정치 싫은데. 진짜 관심 없고, 진짜 미운 놈들 정치인들인데. 스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라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정치 혐오는, 정치를 혐오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노예가 돼요. 언론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권력자의 노예가 돼요. 정치를 혐오하는 순간. 혐오하면서 정치에서 떠나잖아. 떠나니까 우리는 노예가 돼버립니다. 떠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눈을 부릅뜨고 저놈들이 싸우고 있는 곳. 우리 가게가, 우리 경제의 삼주체가 있죠? 경제의 삼주체. 예, 경제 삼주체. 외워야 됩니다. 가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기업, 정부. 경제활동의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예요.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들어봤죠? 가계, 기업, 정부. 너무너무 가물가물해. 너무너무 오래돼서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GDP 추산하는 것도 가계, 기업 생산량이 얼만큼인가에 대해서 GDP를 만들고 하거든요. 정부는 얼마나 공정하게, 균등하게 분배를 했느냐. 인프라를 얼마나 잘 깔았느냐. R&D 투자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 사회 복지를 얼마나 실현하느냐. 장애인 복지를. 개인이 가게가 못하잖아요. 기업도 못하잖아요. 기업은 이익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서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우리에게 좋은 생산, 가게에게 우리가 소비는 가게는 행복을 추구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좋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죠. 세금도 많이 내고 기업에서. 그래서 근데 정부를 감시를 누가 하냐고. 가게에서 정부를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은 정부랑 유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업이 정부를 감시할 수 없어요. 가계, 우리 국민이죠, 국민. 국민 개개인이 정부를 감시해야지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650조, 700조를 제대로 잘 균형 있게 분배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은, 서민들은 좀 덜 하게 하고, 직장인들 너무, 작년에 세금을 유일하게 많이 낸 사람들이 더 증가한 사람은 직장인이라고 그러죠. 직장에 다니는 현대차, SK 다니는 이 사람들은 세금 내는 비율이 더 늘었어. 세금을 덜 낸 사람들은 이제 다주택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부자 사람들은 세금을 훨씬 많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데 서울의 강남의 사람들은 국힘을 무조건 찍는데, 왜냐하면 세금을 엄청 줄였거든. 엄청나게 줄여줬거든, 이 정부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게가 해야 될 일은 눈을 부릅뜨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이에요. 잘못할 때 가게에서 사회단체를 많이 만들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것은 모두 정부가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 정치 혐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가게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는 거고, 떠나버리는 거고, 오히려 정부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돼요. 옆에서 언론이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를. 혐오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마약 잔뜩 주고, 마약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마약 많이 드세요. 많이 맞으세요. 그렇게 하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약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얘기를 해주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언론은 마약 많이 드세요? 그 좋은 거라니까요? 성불하세요. 공약 많이 드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스님, 영화 멋있는데도
잘하고 있어서 이름 들으니까 네. 더 이해가 갑니다. 아, 네. 저도 모르고